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비렐름 딜타이의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체험과 삶의 내적 연관. 딜타이의 작품 무엇을 읽든, 정신과학의 입문을 읽든, 정신과학에서 역사적 세계의 건립을 읽든, 아니면 삶의 철학을 읽든, 이것의 원래 제목은 정신세계죠, 그죠? 디 가이스티그 벨트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읽든, 말년에 나온 체험과 시문학을 읽든, Das Erlebnis und die Dichtung, 철학의 본질을 읽든, 괴테 논문을 읽든, 무엇을 읽든 체험과 삶의 내적 연관은 나타납니다. 딜타이의 핵심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체험은 언제나 인간의 자기 체험이잖아, 그죠? 삶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내적 연관을 갖고 있고, 이게 의미의 통일성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삶은 인간의 정신과 만나면서 의미의 내적 통일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진 아인하이트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하는 게 이해의 문제인 거예요. 삶에는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어. 이것이 정신과 만나면 정신과학의 전승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해결적으로 보면 해결 철학에서 중요한 게 정신 개념이잖아, 그죠? 객관 정신에는 도덕, 가족, 윤리, 국가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회학적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고, 절대 정신에서는 예술, 종교, 철학이 있고, 이런 정신의 활동의 모든 것이 객관화되어서 문서화되고 텍스트화된 게 정신과학의 텍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정신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설명이 아니라 이해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의 문제지 분석하고 설명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딜타이의 용어로 표현하면 운미텔바르 게게벤하이트, 아니면 참으로 주어진 것, Das wahrhaft gegeben,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죠?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은 어떤 매개를 통하여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삶은 그 자체로 이해해야 돼. 삶을 넘어가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죠? 하이데거 용어로 바꾸면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인 거예요. 체험은 존재자가 직접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를 넘어서 있어. 삶은 인간의 자기 체험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적 연관은 체험으로서 붙잡혀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단 한 번에 붙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인 거야. 딜타이가 이 체험은 언제나 자기 체험이에요. 그 자기 체험 배후에는 삶의 내적 경관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연결시키지 못한 거예요. 하이데거가 천재예요. 이런 점에서. 응? 이런 딜타이의 관점을 제대로 봐야 데리다가 놓치고 있는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 비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존재 개념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삶의 내적 연관에서 나타나. 삶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그것과 현 존재의 거기에는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 하이데거한테. 그죠? 그래서 그 거기에는 고정된 게 아니야. 현 존재의 거기에는 삶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존재가 어떤 배려의 세계에서 작업을 할 때, 그는 눈앞에 있음에서 손안에 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계성의 유의미성을 따라서 작업을 하잖아, 그죠? 거기에는 거기에 따라서 언제나 변화되는 거야. 현 존재의 거기에는 현 존재 자신을 언제나 넘어서 있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세계라 그러잖아. 그죠? 세계는 존재론적으로 언제나 현 존재의 거기에를 함께 형성하면서 현 존재의 삶의 지평을 계속 변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점에서 딜타이는 체험과 삶의 내적 연관을 존재론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봐야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도 이해할 수 있는. 삶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은 인간의 정신은 체험으로밖에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회적으로 단번에 객관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 자기 체험이 되었을 때 삶의 내적 연관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후설의 지향성 개념과도 연결돼요. 세계의 존재와 연결돼요. 그게 다른 말로 삶이야. 지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 삶의 전체 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의 삶의 모든 행동이 체험과 관계되지만은 이 체험은 의식 바깥에 있는 삶의 지평과 계속해서 관계하면서 변화해 가는 거예요. 이 변화를 읽어야 딜타이와 후설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연과학의 방법론, 정신과학이 자연과학에 근거하여, 그죠? 데카르트의 명석 판명함, 지각에 근거한 인식, 이런 것들이 단지 알고 수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철학을 했던 이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과학은 이것으로부터 풀려나서 자기만의 독립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런 운동에 참여한 게 딜타이와 후설이에요. 그래서 후설 역시도 자기의 후기 작품 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현상학을 삶의 현상학으로서 자연과학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죠?
의식에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다. 이 점에서는 베르그손의 초기 작품이, 그 전체 작품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베르그손 역시도 이성에 의하여 삶이 고정되는 그런 합리주의를 거부하는 철학입니다. 삶은 삶 자체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게 지속의 개념입니다. 이성의 어떤 합리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삶은 붙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삶은 질인 거야. 계속 움직이는 거야. 질적으로 그 지속을 이야기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모든 장소와 시간 개념을 인간 인식의 표상 개념으로 뜯어 고쳐서 해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삶은 이성이 어떤 작업을 할 때에도 그때에도 언제나 이미 계속해서 이성이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질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베르그손도 같이 가는 거예요. 프랑스에는 베르그손이 있었고 독일에는 딜카이와 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갖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체험은 언제나 삶의 내적 영광과 관계되어 있고, 체험은 자기 체험으로서 나타나지만 그것은 언제나 삶의 전체 영광과 관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이어주는 어떤 존재론적인 기반을 건립하는데 딜타이는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하이데거가 이제 딱 이걸 딜타이가 브레슬라우 시절에 친구로 만났던 요르크 백작의 어떤 사유를 빌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니체의 삶의 철학으로부터 배웠잖아요. 이걸 잊는 것.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요. 그 존재는 매 순간 존재자 자신을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 체험은 언제나 자기 체험이요. 삶의 내적 연관은 언제나 이미 이 체험하는 자의 자기 체험을 넘어서 있다는 거. 맞죠? 그죠? 응? 하이데거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하면은 우리말로는 뭐예요? 우리말로는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인식론적인 것 같잖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어디에서 체험해? 삶에서 체험하는 거. 삶에 직접 주어진 것을 경험하는 거야. 그게 체험이에요. 이러면 이미 인식론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맞죠? 그죠? 삶의 내적 연관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기반을 함께 역사적 사유와 더불어서 사유할 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기획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까지 못 나가.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내적 연관인 이 전체의 의미의 통일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을 자기 체험과 내적 연관을 이어주는 이런 존재론적인 연결고리를
하이데거와 같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딜타의 업적은 엄청나죠. 그죠? 딜타 이전에는 삶은 이해다. 슐라이어마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삶의 내적 연관은 언제나 이해를 통하여 그 체험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해는 삶의 표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체험, 표현,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삶의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체험을 통하여 타자의 경험을 내가 공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딜타이가 해놓은 거예요. 독일어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존재론이 함께 들어있어요. 에얼레벤, 에얼, 뭔가를 얻다. 레벤, 삶이잖아. 이게 체험하다예요. 체험이야. 에얼렘리스, 삶에서 뭔가를 얻는 거야. 삶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을 경험하는 거야.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삶에서 그때에도 삶에 여전히 붙어 있는 상태. 이게 체험입니다. 그래서 체험은 어떤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성의 합리성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언제나 그것보다 앞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체험 개념은 이성이 붙잡을 땐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도 존재와 시간에서 세계의 존재로서의 현 존재의 구조에서 기분 잡혀져 있음을 이야기하잖아. 나의 기분, 이건 내 것인 것 같지만은 이미 바깥에 있는 세계의 분위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존재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하이데거를 통하여 딜타이의 체험 개념과 삶의 내적 연관을 보니까 붙잡혀지는 게 너무 많죠. 하이데거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철학적으로 볼 때 체험은 왜 이중적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삶은 계속 움직여요. 거기에서 나는 이 움직이는 삶에서 직접 주어진 것을 경험하는 거야. 그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경험될 수도 있고 미학적으로 경험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삶의 그냥 일상에서 나의 살아가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것이 붙잡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삶에는 다양한 주어져 있음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이미 늦어버리는 거야.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성의 객관화를 통하여 이 직접적인 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표현은 이해를 통한, 이해는 이성화라기보다는 나의 거기에를 통하여, 그죠? 붙잡는 거잖아. 감정이입을 통하여. 아니면 어떤 이 전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형성했던 자들의 삶의 내적 연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뒤따라 체험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연관은 이성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삶의 거기에로부터 그죠? 이해는 이미 언제나 내 삶에 처해 있는 그 현 사실성으로부터 기획투사를 통하여 내 던질 때 실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획투사는 내 던져진 기획투사인 거예요. 여기에는 해석자의 역사성이 함께 들어가잖아. 근데 딜타이의 체험 개념에는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삶의 내적 연관에 의하여 과거의 전성을 형성했던 저자들과 오늘의 나는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텔레파시가 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랑하는 사람, 직관적으로 내가 저 사람과 어떤 텔레파시가 통했다. 눈이 맞았다. 이걸 이제 해석학적인 역사의 어떤 방법으로 갖고 오는 거야. 이때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 두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객관화시켰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두 사람이 눈이 맞을 수 있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응? 이 텔레파시, 뭔가 통했다. 낭만주의의 어떤 천재성 개념, 어떤 신적 정신의 무한자와 같은 그런 것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가능하다. 이게 낭만주의 개념이잖아. 그래서 예술가가 영감을 얻을 때 이 천재성이 발휘되잖아. 그죠? 그럴 때 이 텔레파시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어떤 수천 년 전에 썼던 전승이든 수백 년 전에 썼던 거든 10년 전에 썼던 거든 그 저자가 경험했던 삶의 내적 연관을 나 역시도 정신을 통하여 감정이입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딜타의 이해 개념이에요. 어? 하이데거 가다모랑 달라. 가다모는 이 하이데거의 어떤 P2된 기토를 치평융합으로 갖고 가잖아. 그런데 딜타이는 내적 삶의 연관을 정신을 통하여 어떤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추체험할 수 있다는 것, 저자의 어떤 진리 체험을 오늘날 내가 나의 정신으로 그의 내적 연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게 해석할 때 어떤 역할은 하겠지만은 이게 주가 됐을 때 문제는 뭐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왜 하이데거가 만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객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하죠. 그런데 두 사람이 그것이 맞을 때가 있지만 틀릴 때도 있는 거야.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둘이 맞춰 보면은 나의 역사적 지평을 이미 갖고 해석한 거기 때문에 그 텔레파시 역시도 맞을 때가 있는데 그게 지속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이 낭만주의적 천재성 개념인 거야. 저자는 자기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창조하죠. 그죠? 그러나 그건 저자의 삶의 표현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는 그 삶의 표현을 이해할 때 저자와 똑같이 이해하는 게 아닌 거야.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자랑 똑같이 그 삶의 표현을 감정이입과 추체험을 통하여 그가 이해했던 것과 똑같이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한. 하루만 지나도 뭐예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 거짓말인 거야. 한 가지 좋은 예를 들면은 오펜하이머가 메카시즘에 의하여 조사를 받을 때 그죠? 이 과거에 이런 어떤 공산당 단체에 기부도 하고 네가 이런 태도를 취했으니까 분명히 너는 그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한 거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침묵하고 오펜하이머 부인은 그랬어. 그건 신도 모른다 그래. 내 과거의 일을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지 나는 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 일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자가 어떤 작품을 생산할 때 그의 영감이 이끌었던 삶의 내적 연관이 있겠죠. 그죠? 그 내적 연관은 오늘날의 나의 삶의 내적 연관과 다른 거야. 그런데 델타에는 뭐야? 이것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내적 연관, 의미의 통일성은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곳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체험을 통하여 저자의 의도를 똑같이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모처럼 나갔어야 된다고. 저자는 저자의 삶의 내적 연관이 있는 거야. 가다모 용어로는 뭐죠? 응? 저자의 삶의 체험인 거야. 저자의 지평인 거야, 그것은. 그런데 저자는 이미 죽고 없어. 저자가 남긴 거는 저자 자신의 의도라기보다는 작품인 거야. 작품 자체의 지평 안에 저자의 어떤 영감을 받은 천재성의 경험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러나 그것은 작품 자체의 주제와는 또 달라. 작품 자체를 이해하는데 이 천재성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천재성을 이해하는 거는 칸트가 순수 이상 비판을 쓸 때에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이런 점이 영향이 있었겠다. 뉴턴의 시대였으니까 그의 자연 개념에는 인과율이 들어있겠다. 그러나 판단력 비판을 쓸 때는 그 자연 개념은 신의 창조 개념과 연결되어 있거나 뉴턴의 어떤 인과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의 창조의 미적 아름다움.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자연의 한목적성으로 나아가고 거기에서 그걸 인식하는 자는 자연 안에서의
신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판단력 비판에서의 자연 개념은 순수 이성 비판의 뉴턴의 자연 개념과는 다른 거구나. 이해의 지평이 다른 거죠, 당연히. 그리고 그 의도는 이론 이성의 어떤 문제점과 실천 이성의 문제점은, 여기서 문제는 주제겠죠. 주제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목적. 그게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의 흔적으로서의 자연 세계는 미학적으로 통일될 수 있겠구나. 거기에는 실천 이성의 어떤 선의 개념이 함께 들어 있겠구나. 이론 이성의 어떤 인식의 한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겠구나. 이 둘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칸트의 의도가 판단력 비판에서 결국은 신의 창조 세계의 한 목적성과 연결되는구나. 이러면서 그 칸트가 살아왔던 삶의 연관을 이해하면서 그 작품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연관과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의 주제가 동일한 건 아니라고.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딜타이는 이 삶의 연관을 이해하면 칸트의 이 모든 작품들도 동일하게 추체험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칸트가 이해했던 것과 동일하게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거야.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칸트가 이해했던 것과 나는 그 작품을 다르게 이해하죠. 어떤 관점에서는 칸트보다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어. 오늘날의 나의 관점에서, 그죠?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연구들을 통합할 수 있는 오늘날의 나의 학문적 지평이 칸트보다 더 넓잖아, 그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는 칸트와 다르게 이해하는 거야. 딜타이의 어떤 그 체험 개념과 삶의 내적 연관 개념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철학적 해석학의 모든 주제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뭔지 이제 알겠죠, 그죠? 놓치고 있는 건 뭐야? 텔레파시로 나의 천재성으로, 천재성은 어디에나 다 있으니까 인간이 정신을 갖고 있다면, 낭만주의의 무한자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걸 갖고 내가 저자의 의도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감정이입에 들어간다. 불가능한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잘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지 뭐. 여기에 진리와 방법은 비판의 칼을 대고 있다고. 그죠? 그러나 딜타이의 업적은 엄청나죠, 해석학에서. 그죠? 삶의 표현이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업적인 거예요. 다 삶의 이야기. 저자가 살았던 삶, 그건 저자가 살았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평과 만날 수 있는 재료가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자의 지평과 동일하게 내가 그것을 만난다, 완전 사기인 거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점에서 하이데거의 업적은 엄청난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것을 해석할 때 이거는 불교 경전이든 그리스도교의 성서든 동일한 거예요. 모든 텍스트, 모든 역사, 오늘날의 언론의 보도, 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해석자는 자기의 지평을 갖고 들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도와 더불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부를 많이 해왔잖아. 각 사람마다 명사에 대한 개념도 달라요. 엄마라고 하는 이 개념도 사람마다 달라. 여러분, 아버지란 개념도 사람마다 달라요. 동일하게 언어는 쓰지만 국가에 대한 개념, 법,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는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거기에 대한 주제로서 이야기를 시작해봐. 다 달라요. 연인의 개념, 가족의 개념, 안경이라고 하는 고용, 명사, 그냥 명사, 그리고 지방의 도시, 부산, 서울, 강릉, 광주, 아니면 뉴욕, 베를린, 파리, 모든 도시에 대한 나의 인상과 개념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명사도 그죠? 각 사람마다 달라. 그 이유가 뭐야? 내가 살아온, 여기에 이제 정신분석하기 중요해. 내가 살아온 나의 기억, 그 기억은 뭐야? 이미 나의 무의식적 욕망이 투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미 나는 나의 지평을 갖고 어떤 사태를 이해하는 거야. 하나의 명사 개념도 각 사람마다 다 달라. 거기에는 나의 어릴 때부터 형성해왔던 나의 현 사실성이 다 달라. 그죠? 나의 던져져 있음, 나의 처해 있음, 나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나의 현 사실성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른 현 사실성을 그 사태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거야, 이미. 이것 없이 객관적으로 삶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슐라이언마한 아니면 그 이후에 랑케나 드로이젠이나 딜타이나 이 모든 철학자들이 독일의 낭만주의의 천재성 개념을 갖고, 그죠? 신적 무한자, 신적 정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세계를, 그 정신을 받은 개인으로서 내가 잘 감정이입해서 들어가면, 그 천재성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나는 타자의 감정을 곧바로 나 역시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에 정신분석학의 용어를 적용시키면 락강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사랑의 관계를 나눈다고 해요. 그런데 남성은 여성이 자기와 동일한 기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실제로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눠. 그래서 뽀뽀도 하고 포옹도 하면서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상스는 남자는 여자가
자기와 동일하게 느낀다고 생각해. 여자는 남자가 자기와 동일하게 느낀다고 생각해. 그러나 두 사람의 감정이입은 동일한 지점에 일치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지점은 없어요. 그냥 서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응? 그런 정도로 타자의 이해는 어려운 문제예요. 텔레파시로 계속 그게 통하는 게 아니라고. 응? 그래서 나 폴지엔 뒤따라 뭔가를 실행하는 이 추체험은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철학적 해석학으로 갖고 온다? 이건 엄청난 실수인 거야. 그런 심리학적인 방법은 없어. 그래서 하이데거를 통하여 가다보는 거야. 슐라이언마의 심리학적 방법. 이 낭만주의의 뭐 천재성 개념 갖고 와서 저자의 정신과 나의 정신이 어떤 천재성을 통하여 만날 수 있다는 거, 텔레파시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다 추체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재밌었죠, 그죠? 이 점에서 이제 딜타이의 체험과 삶의 내적 연관, 거기에서 예술을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문학을 해석하고 철학의 문서를 해석하는 추체험과 감정이입은 불가능하다. 이걸 저격한 게 하이데거와 가다문. 당연히 릿게르도 여기에 들어가죠.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